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양대시장 양봉을 연출하고 있는 선방장입니다. 오늘은 모처럼만 해도 대형주가 컨디션이 괜찮죠? 네, 워낙에 단계적인 개발적인 종목들, 모멘텀 플레이 위주로 지금 시장이 전개가 됐었기 때문에 여기에 몰두했던 세력들이 약간은 대형주 쪽으로 슬슬 이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여겨보면 오늘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는 대형주들이 꽤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의 포트 상태는 어떤지 건강 상태 잘 체크하고 계시죠? 시장이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 변곡점을 만나게 되면서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혹여나 내 종목이 시장과 엇박자나고 있는 종목은 아닌지, 그리고 버티는 게 정말 승산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신다면 꼭 중간 점검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바로 저희한테 토스해 주시면 진단쇼에서 두 분의 전문가 바로 여러분들께 피드백 자세하게 남겨주실 예정입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부장 전문가님 오늘 대기하고 계시니까 두 분께 궁금하신 종목들 계속해서 저희한테 넘겨주세요. 전화 오늘 많이 받겠습니다. 서울전화 325-8200번. 상담도 나눠보시고 이런저런 얘기와 함께 종목 진단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팅창과 게시판도 활발하게 이용해주세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종목 진단 받으신 분들은 필수로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도 함께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 생각보다는 괜찮아가지고 장 좋다요 라고 저희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얘기 남겨주셨는데 생각보다 오늘 진짜 강한데요. 빨간불도 많이 보이고 미선물 약세 반영 안 하네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네, 그 의미 분석도 잠시 후에 조금 전문가들의 멘트 통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은 파도님 안녕하세요. 매매하지 말고 투자해야 돈 번다는 얘기는 좋은 시절 얘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워낙에 또 박자가 빠르기 때문에 박자를 잘 타야지만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이죠. 조금 더 스피디하게 움직여 보신다면 날로 쌓이는 수익, 또 수익률도 업그레이드하고 실력도 많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흐름 아닐까 싶습니다. 파도 잘 타세요. 네, 주식은 파도님께서는 투자보다는 매매를 선호하시는 경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출석 체크도 잠깐 해볼까요? 수익 누나를 또 반갑게 맞아주시는 저희 남극곰님, 테리케이님 안녕하세요. 여부스키님 함께하고 계시고 쿠쿠아마님도 오늘 오셨네요. 일찍 오셨어요. 네, 진단쇼 시작. 네, 오늘도 커피값 잘 챙기고 계신지. 제가 어제 참치값을 좀 벌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금 업그레이드 해보자 수익률을 말씀드렸는데 잘 진행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이거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매도 타이밍 잡기 어렵습니다. 이런 질문들 다 괜찮으니까 저희 진단쇼 오늘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먼저 이재필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시장 보면서 가장 혼란스러운 게 원자재가의 상승을 보면은 정말 이 전쟁의 여파가 어마무시하구나라는 거를 체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굉장히 전 산업에 걸쳐가지고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거든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여기서 또 수익을 얼마나 내가 낼 수 있을까라는 포인트들 많이 찾아내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의 팁을 저희가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원자재 가격 관련해 갖고 전방위적으로 다 얘기를 하려면 지금 이 시간에서 될 일이 아니라 배워야 산다를 몇 편 정도 찍어야 가능한 그런 거겠죠. 일단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터진 지가 꽤 오래됐죠. 제가 이 시간 말고 빅피처 시간 이럴 때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처음 말씀드렸던 때가
12월 14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뭐 한 석 달이 넘어가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부터 뭐 전쟁이 터지네 마네 그러고 있었고요. 원자재 가격은 그때부터 들썩들썩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러면서 그런 우려감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이렇게 좀 크게 1월 달에 뭐 굉장히 좀 크게 이렇게 두들겨 맞고요. 2월 달도 뭐 전쟁이 막상 팡 터지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시장이 나타났는데요. 자, 이 원자재 관련 주식들 뭐 크게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원자재 가격 관련되는 주식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하고 시장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 것이 아닌 거를 탐을 내면 그거는 나중에 또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 이 많이 이렇게 움직인 종목들 그러니까 그 밑에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에 처음에 그 천연가스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혹은 원자재 관련주들 곡물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처음에 타이밍에 이렇게 노렸다라면 굉장히 좋은 투자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투자 기회는 있었어요. 뭐 저런 것들 저 사료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막 움직이는 그런 틈에서도 뭐 어제 되게 좀 크게 움직였던 대동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사기 좋은 자리 그런 자리를 한참 동안 줬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자리까지 다 놓쳤다라면 지금 이제는 이런 쪽에서는 내게 아니구나라고 포기할 줄 아셔야 됩니다. 끝까지 여기서 뭐 어떻게 좀 더 욕심을 부렸다가는 잘못하면 고점에 잡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의 양상이 어디로 튈지 지금 알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뭐 저쪽에서 우크라이나 쪽이 굉장히 좀 선전을 하면서 전쟁이 빨리 끝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됐었는데요. 그 우크라이나가 밀리던 남부 쪽에서도 지금 뭐 굉장히 좀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지금 이 푸틴이 뭐 생화학 무기들 이런 것들을 좀 써야 되나 하고 그런 부분을 좀 만지작거린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방산주들 굉장히 좀 크게 세게 움직이는 모습들인데요. 자, 이게 좀 극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뭐 이번 주에 저 EU 정상들하고 또 나토 정상들 뭐 저 만나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 주에 폴란드까지 방문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쪽에서도 뭐 어쩌면 뭐 푸틴이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물러나진 못할 거고요. 물러날 어떤 빌미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뭐 푸틴도 그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야, 이거 잘못 괜히 건드려 갖고 고생스럽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뭐 어느 정도의 물러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준다라면 그렇게 할 테니까 뭐 여기서도 뭐 어떤 전쟁에 대한 조금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관련 주식들 이런 것들을 지금 쫓아가는 매매는 좀 곤란하고요. 다만 좀 트레이딩 같은데 자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손절가를 들어가기 전에 손절가를 미리 정해놓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정도는 괜찮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전체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그 빅피처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지금 주가라는 거는 그렇게 움직여요. 깨고 몇 번 깨려고 시도를 했던 자리 그런 자리를 깨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는 굉장히 단단한 지지선이 됩니다. 이쪽에서 2600을 깼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깨려다가 계속 거기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었어요. 이때도 뭐 전쟁이 터졌고 뭐 굉장히 좀 미국이 제재를 하고 니켈 가격 뭐 따블이 갔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럴 때도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했었는데요. 이게 전부 다 견뎌낸 시장입니다. 자, 이게 깰 수 있는 자리를 안 깼다라는 거, 버텼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여기가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자, 지지를 받았으면 깰 자리를 안 깼으면 그 다음에는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이 22평선까지 돌파를 한 모습이죠. 보시게 되면 저때 4일 전에 사거리일 전에 22평선을 갭으로 돌파한 후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위에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뭐 조금 음선이 크게 나긴 했지만요.
그 위에서 버티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이번 주 그러니까 금요일 정도까지 이게 위에서 주가가 안정이 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지금 현재는 이 빨간 선이 22평선인데요. 이게 이렇게 아래로 향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탄력을 못 받는데요. 이번 주 정도까지만 조금 주가가 버텨준다라면 이 하락하는 이평선이 위쪽으로 돌아 나오는 모습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그때는 좀 강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는 모습이고요. 자, 뭐 그렇게 되면 저 2,800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접수하셨죠? 네, 원자재가 뭐 상승과 관련해가지고 오늘도 뭐 곡물비료 관련주도 굉장히 뜨겁게 네,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트레이딩 영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어떻게 보면 종목과 밀당을 잘하시는 네, 밀당의 고수분들에게만 수익을 좀 남겨줄 수 있는 영역에 들어왔지 않나 싶은데요. 이 매매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뭐 섣부르게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매매는 조금 지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고 네, 오늘도 저희 종목 진단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계속해서 해주고 계세요. 오늘 테리케이님께서는 1등을 뺏겼습니다. 러브수기님께. 네, 잠깐 1등을 놓치셨다고 하는데 러브수기님은 열심히 종목도 올려주셨어요. 효성 TNC 출석도 1등 하셨으니까 아마 당첨되실 확률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채택은 제가 아니라 저희 토비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러브수기님 오늘도 출석 체크 잘 해주셨고 종목까지 제가 체킹했기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빨리 또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친딸손님 모셔볼게요. 오늘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 다 전전긍긍 하실 것 같아가지고 삼성 SDS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5만 2,200원, 네, 비중 15%이신데 삼성 SDS가 오늘 신저가 나고 있어가지고 주가가 하락해서 무슨 일일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는데 지금 노출된 재료가 있죠. 네, 블록딜 할인율이 8.8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점을 못 벗어납니다. 12만 7,500원에 신저가 찍었고 지금 현재가는 12만 9,000원이기 때문에 언저리에서 움직임 나타납니다. 대형주 안에서도 눌림목이 깊었던 그리고 거래도 조금 없었던 이런 종목인데 블록딜 이슈 맞이하면서 거래 터지면서 오늘 신저가 납니다. 바닥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떤 대응 가지고 계신 분들 필요할까요? 자,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은 돌발악재로 보셔야죠. 뭐 이런 것들은 뭐 누구도 좀 예측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었던 조금 뭐 불강력에 속하는 뭐 그런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억울하게 이렇게 좀 당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지금 뭐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블록딜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이 뭐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진 이 3남매의 지분이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그 특수관계인까지 다 합쳐서 56% 정도 지분을 이 삼성 SDS의 지분을 삼성전자도 갖고 있고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블록들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시장에 물량이 나와도 뭐 경영권이나 이런 데는 전혀 상관이 없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돈을 챙기거나 그러려고 하진 않았을 테고요. 아마 뭐 그 상속세나 뭐 이런 거 관련해 갖고 나온 게 아닌가 싶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벌써 나올 부분들은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들이나 뭐 이런 일시적인 수급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은 이 대주주가 나쁜 마음을 먹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금 뭐 일시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삼성 SD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블록딜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바로 매도를 해도 남는 거니까 뭐 이거를 받아서 매도를 안 할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뭐 여기서 자르고 나간다거나 이런 거는 좀 해서는 안 될 그런 투자로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이게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좀 잘 맞는 이론 중에 하나가 갭 이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좀 이게 불강력이 뭐 이런 이유든 뭐 어쨌든 간에 갭이 생기면 그 갭은 메꾼다라는 그게 갭 이론인데요.
자, 뭐 이게 2, 3일 안에 갭이 생긴 건 메꿔 줘야지 뭐 금방 다시 추세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지금 이 갭은 2, 3일 내에 메꾸기는 조금 힘든 갭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갭은 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바로 뭐 2, 3일 내에 이 맞은 주가를 회복은 못 하더라도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은 좀 상당 부분 소모가 되겠지만 일단 이 가격 정도 이 갭을 메꾸는 수준 그 정도까지는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 SDS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시가총액이 한 10조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이게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들 이런 것들을 뭐 합쳐보면 주가 자체는 굉장히 정말로 많이 싸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실적 부분으로 보더라도 지금 2022년도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뭐 한 1조 가까이 정도가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10조 정도라면 뭐 한 11배 정도, 11배 약간 넘는 수준이겠네요. 자, 근데 제조업도 아니고 이 삼성 SDI 같은 첨단 산업을 운영하는 뭐 그런 기업이 영업이익 11배 정도 수준이라면 실적 기준으로 놓고 봐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 주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이미 두들겨 맞아버린 거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 지분이 뭐 한 15% 정도 보유 비중이 15%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요. 이게 뭐 바로 V자로 올라올 것 같으면 제가 물이라도 타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좀 갭을 메꾸는데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요. 이걸 더 추가로 매수하셨다가는 답답해서 못 버티실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 뭐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고요. 자, 뭐 요게 반등을 한다면 반등의 목표치는 이번에 갭으로 떨어지기 전 주가 그러니까 뭐 한 14만 원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까지는 뭐 그렇게 조금 기다려 보신다라면 큰 어려움 없이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지금 뭐 정부가 새 정부가 몇 달 있으면 좀 출범이 되죠. 그렇게 되면 아마 이런 쪽 첨단 산업 쪽으로도 아마 어떤 육센특위랄까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전반적인 영업 환경들 뭐 이런 것들은 삼성 SDS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니까 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차분하게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분하게 기다리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돌발 악재가 부실한 기업에 터지게 되면은 사실 뭐 빨리빨리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하니까 안심이 조금 되시죠? 탄탄한 기업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느긋하게 지켜보신다면은 괜찮은 결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빠지는지도 접수되셨죠? 네, 친타손님의 삼성 SDS 먼저 봐드렸습니다. 전화 오래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네, 바로 연결 가볼게요. 시청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종목 어떤 거 오늘 봐드릴까요? 네, 서로벤 미디어요. 초록빛 미디어. 예, 예. 예, 매수가 얼마세요? 29,800원이요. 2,980원? 아, 예. 맞으세요? 예, 예. 네, 비중 얼마 나오셨어요? 비중은 20%요. 20%. 네. 약간 손실권이신데, 예, 예. 예, 요즘 어떤 게 궁금하세요? 초록빛 미디어? 제가 이거를 한 3개월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예, 마음고생도 엄청 했거든요. 3개월, 예. 말까 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혹시나 수입 벌써 나올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네. 입금을 네. 손절을 해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매도 전략을 알고 싶어갖고요. 이런 거 저런 게 다 좀 긴가민가 하시군요. 예, 가져가는 게 맞을지. 예, 조금만 더 힘내면 일단 바로 수익권으로 돌아설 것 같긴 한데 시청자님이 당초 그래요? 잡으셨던 원하시는 가격 라인 이 정도면 팔고 싶다 하셨던 가격대 있으세요? 제가 당신은 제가 살 때는 한 3,300원 정도, 3,300원. 네, 그 정도 보고 네. 매수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전략 수정이 필요할지 여기에서 아니면은 그냥 밀고 가셔도 될지. 네, 3,300원 도달 가능성 점검 도와드려 볼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트롯밴 미디어가 굉장히 뭐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NFT, 메타버스에 힘을 주고 있는 업체고 올해 전문가님 보니까 실적 전망도 좋던데 요즘은 워낙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진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그렇게 높은 목표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실현 가능성 있는 가격일까요? 3,300원? 예,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우리 앵커님이나 시청자님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콘텐츠가 지금 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조차도 뭐 한국 콘텐츠 없으면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뭐 엔터 쪽이나 뭐 이런 드라마나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침체돼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도 시간이 약간 지나면 뭐 충분히 해결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 시청자님 그렇게 크게 오래 많이 기다리지 않아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뭐냐면, 저 싸이월드가 있죠. 뭐 싸이월드가 4월 2일 날 오후 4시 42분에 오픈을 한답니다. 뭐 저쪽에 저 구글 앱 같은데 뭐 이런 데도 승인을 다 득했고요. 그래서 이 싸이월드가 계속해서 뭐 오픈한다 연기하고 오픈한다 그랬다가 연기하고 몇 번을 이렇게 돼 갖고 상당히 좀 불신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오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초록뱀 미디어 자회사 중에 스카이 EN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자, 요게 싸이월드 제트 컨소시엄에 참여를 한 기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자, 아직까지는 뭐 이 저기 초록뱀 미디어에는 이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요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된다라면 이 기업이죠. 자, 그래서 지금 관리 종목이라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조금 좀 난감하긴 하지만요. 자, 요거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게 초록뱀 미디어예요. 자, 뭐 그렇다면 이 스카이 ENM은 좀 관심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싸이월드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은 좀 관심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고 대신에 스카이 ENM 대신에 그걸 자회사로 둔 뭐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 꽁 대신 닭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보니까 4월 2일이 다음 주, 그러니까 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저 토요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주가가 움직인다라면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에 이 관련주들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지금 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작년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44억 정도, 재작년에는 적자였는데 작년에도 좀 선방한 거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한 180억 이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가는 실적 따라 움직이는 게 주가죠. 뭐 단기간에는 수급 때문에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길게 보면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주가입니다. 그래서 이 저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본다라면 실적 부분 따라 움직여도 그거만큼 시청자님이 목표가를 하신 것만큼 3,300원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어쩌면 이런 부분들 싸이월드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부각이 된다라면 뭐 다음 주 정도에도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음 주 정도에도 주가를 좀 잘 지켜보셨다가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정도까지 뭐 싸이월드가 이 부각이 돼서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쯤에서 잘 팔고 나오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실적 부분 조금 생각하시고 기다려 보신다라면 그 정도 가격까지는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속도의 문제일 뿐이지 도착 지점은 충분히 3,300원대에 올 것 같다고 하니까 잘 지켜보시다가 매도가 오시면은 바로바로 수익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대응 잘하시고 네, 수익 꼭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초록뱀 미디어 긍정적인 진단 받아봤습니다. 테스 봐드릴게요. 저희 또박이님께서 유튜브로 남겨주신 종목인데 이것도 꽤 빠졌네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눌림목 꽤 있습니다. 매수 진입가가 27,000원이세요. 근래 들어가신 가격이지 않을까 싶고 오늘 현재가는 26,850원 잡히기 때문에 거의 소소한 가격대 지금 체킹이 됩니다. 20% 비중이신데 눌림목이 깊고 얼마 전에도 증권가에서는 설비 투자가 지연이 된다. 이래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하면서 일단 분위기는 조금 다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점 매수 공략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예, 이 테스 같은 경우는 한번 뭐 입질해 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그 목표가 하향하고 그랬던 부분들 요런 것들은 그게 나오면 금방금방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되죠. 나왔을 때 잠깐 충격을 받고 그다음에는 뭐 조금 좀 사라지는 그런 재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쪽에서 한참을 뭐 여기 쌍바닥을 찍었네요, 일단. 그리고 밑에서 보시면 이 아까 지수 차트를 보셨을 때는 22평선 자체에 딱 붙어 있었죠. 그런데 이 테스 같은 경우는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쪽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요거는 시장보다는 상당히 강하다라는 뭐 그런 움직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테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뭐 그런 메리트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작년에도 한 6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는데요. 올해는 그거보다도 좀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자체가 이 위에서 보시게 되면 37,000원부터 빠져내려왔죠. 37,000원대부터 23,000원까지 빠졌다가 여기서 올라오고 있는데 실적들이 더 좋아지는 그런 종목이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거는 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지금 올해 2022년도가 가장 좀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구간이에요. 자, 물론 뭐 그 러시아 쪽 변수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목을 잡은 그런 측면도 있긴 있지만요. 뭐 그쪽이 아니다라면 다른 쪽 뭐 지금 TSMC에서 하고 있는 그 파운드리나 뭐 이런 쪽이 삼성전자를 조그만 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충분히 극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주가 자체가 워낙 많이 빠진 상태예요. 워낙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를 뭐 어떻게 따로 건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목표가를 뭐 지금 조금 정해 본다라면 이게 아주 큰 수익을 내기는 조금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은 뭐 이 60선하고 120선하고 전부 다 상향 돌파를 하는 모습인데요. 자, 그 다음 저항선은 이 여기 242평선하고 그 전고점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 몇 번 정도 고점을 찍었죠. 자, 이런 자리는 좀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저항선을 설정을 해본다라면 한 29,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고 29,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갔을 때 뭐 그때 일단 시장 분위기가 더 중요하겠죠. 자, 이게 주가가 뭐 29,000원이 갔다고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때 만약에 삼성전자라든가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이 분위기가 괜찮은 모습이면 다 같이 동반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다라면 냅둬야 되겠지만 뭐 이 테스만 이렇게 좀 움직이거나 뭐 전망치 자체가 그렇게 아주 똑똑하게 확 좋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면 29,000원 정도에선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29,000원 정도 설정해 보시고 그때 가갖고 한번 다시 판단해 보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AS도 도와주실 것 같네요. 전문가님 테스까지 진단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단기 목표가를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코스에 대해서는 약간의 여지를 좀 남겨두고 있습니다. 분위기 봐서 결정하자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또박이님 분위기 파악 그때 저희랑 함께 다시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플러스 2,000원을 또 수익 보장 가능하다고 하니까 든든하게 좀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정 주린이님께서는 오늘 지각 출첵하셨다고 남겨주셨는데 다들 조금 식사 시간이시죠? 저희 진단쇼가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12시부터 오픈하니까 조금 지각 출석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꼭 식사하시고 네, 진단쇼 출석해주세요. 잘하고 싶다님 네, 어서오세요. 언제나 시청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눈도장 또 오늘 찍어주셨고요. 남국구님께서 오늘 서단계 1년차님께서 출석을 안 하셔가지고 걱정이 많으신가 봅니다. 저희 서단계 또 필명이 서단계이셔가지고 개장수한테 잡혀가셨나 돌아다니다가 이런 또 우스갯소리 해주셨는데 보고 계시다면은 남국곰님께 저에게 네, 서단계 1년차니 꼭 네, 출석 신고 해주세요. 테리케님께서는 어째 저만 안 좋은 거지 좋다는 얘기뿐이네요 하셨는데 그럴 리가요. 네, 사실 남들한테 좀 보여주는 건 저희가 조금 더 자랑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아마 속 끓이고 계신 조모들도 분명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테리케니 너무 소외감 받는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네, 고민 저희한테 허심탄회하게 털어주시면은 조금 더 마음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되시는 조모들 계속 업데이트 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부장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장입니다. 네, 늘 꼼꼼하게 네, 조모 진단해 주시는 부장 전문가님과 함께 효성 TNC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석 1등 하신 네, 러브스케님의 조모 당첨되셨고요. 매수가가 51만 9,250원, 비중은 10%입니다. 얼마까지 들고 가야 되는지 아까 제가 멘트를 써놓으신 거 보니까 이제 장투 탈출하고 싶어요라는 희망을 남겨주셨는데 아마 요 종목이신지 아닌지 긴가민가합니다. 네, 효성 TNC 현재가는 46만 6,500원이 나오면서 저희 시청자님께서 러브수기님께서 속이 좀 많이 상한 상태가 아닐까 싶고 효성 그룹주들이 요즘에 좀 낙폭이 전반적으로 깊은데 반토막이 조금 더 났네요. 효성 TLC가 바닥을 잡은 건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점검하세요? 네, 뭐 종목 선정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51만 9,250원 매수 가격이 조금 타이밍상으로 그죠? 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종목 선정이 잘 되면 주가는 뭐 매수 가격이 좀 차이가 있더라도 타이밍이 좀 안 맞더라도 순환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이제 시차는 있습니다만 다시 또 올라온다고 봅니다. 뭐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다시 돌고 도는 거니까요. 그 가격이 지금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힘드시더라도 보유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사실 이제 스판덱스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좀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뭐 대외적인 변수니까 일시적으로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고 저는 보고요. 펀더멘탈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 한번 보시면은 2021년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그죠? 한 3년 동안 놓고 본다면 제일 잘 나갔죠. 영업이익도 1조 4천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1조 원이니까요. 그동안에 뭐 1,000억대 당기순이익이 1조니까 대단히 잘 나온 거죠. 재무제표 상에서는 뭐 흠잡을 거 하나 없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6%나 달성돼 있고 앞으로 이제 문제는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고 주가가 정점에서 내려오는 중인가 올라가는 중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동사의 실적이 좋은 거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봅니다. 이 BPS 한번 볼까요? 32만 8천 원으로 나오거든요. EPS로 봐도 18만 원 근처니까요. 지금 뭐 주가는 이미 급등했다가 내려오는 자리인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주가가 90만 원 이후에 좀 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점에 정상 밟고 내려오는 종목을 서프라이즈한 실적입니다. 업황도 좋고 뭐 쇼티지 얘기 나오지만은 반도체 예를 들면 똑같아요. 효성 TS의 차트를 보면은 큰 산 완전 후지산처럼 아주 엄청나게 높게 올라갔다가 10만 원짜리가 말하자면 10만 원도 아니죠. 여기 보시면 7만 5천 원, 8만 원에서 보면 10배 이상 올라가거든요. 장기 상승형에서 지금은 추세 하락 구간에서 어디가 저점이다라는 건 없지만 아래쪽에 믿을 수 있는 자리는 주봉선상에서 보면 40만 원 근처까지는 한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보이는데 그때까지는 지금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힘든 거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치주 참 좋죠. 편한 단어긴 한데 가치라는 명목하에 시간 투자라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도대체 1년 걸릴지 3년 갈지 3개월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가치 투자라는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주가가 2,700억, 2,600억 오면 쌉니다 하고 계속 사라는 얘기하잖아요. 계속 묻어두라 그러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해보시면 알지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잘 판단하시고, 이 종목은 90만 원 고점 이후에 지금 내리막이에요. 펀더멘탈상은 아무 문제 없는데 가끔씩 소속돼 있는 그 제품이 가장 수익성이 좋은 그런 가격대가 자꾸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실적 부진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애널리스트는 목표가를 조정할 겁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내리막에 52만 원 정도에 좀 비싸게 사신 것 같은데, 반등 들어오기를 기다리려면 뭐 월봉을 보셔야 되고요. 월봉을 보기 전에 연봉을 한번 보시면 어때요? 연간으로 나오는 봉이니까 막대기는 하나지만 1년 동안 놓고 보면은 퍼렇잖아요. 멍이 들고 있다는 거죠. 재미없는 거죠. 재무제표의 가치로 봤을 때는 좋으나 주가는 정점 밟고 내려오는 거니까 지금 물려있는 거잖아요. 비중은 실으시면 안 됩니다. 10% 비중도 아까워요.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 효성 TNC라는 종목 말고 IT 종목의 심택이라는 종목을 들어가 보면 지금도 지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심하게 올라가거든요. 이 종목, 이게 연간으로 보면 이 종목은 5,000원짜리가 10배겁니다. 10배 올랐어요. 근데 지금도 올라가잖아요. 이게 진정한 상승 종목이지, 효성 TNC는 이 피크아웃, 정점 밟고 내려오는 중이니까요. 저는 40만 원까지 기다린다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거꾸로 러시아라든가 오미크론이 확 잡히면, 러시아 전쟁이 확 끝나면 급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동 종목은 지금은 너무 많이 빠져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주봉에 까만 선 보이죠? 이 까만 선이 120주선이에요. 한 주는 5개 봉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1봉 5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120주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봉은 이미 무너졌고 1봉은 볼 거 없습니다. 121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제 수렴의 과정, 이제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컨버전, 즉 수렴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40만 원대 근처는 무너지면 안 될 거로 보고, 지금 45만 원 근방에 왔기 때문에 40만 원, 43만 원, 45만 원 정도에서는 좀 자리를 지켜줘야, 지지받아야 된다 보고, 반등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매물이 많은 자리가 일봉에서 보니까요, 50만 원에서 55만 원 구간이 공백 구간을 넘어서 55만 원부터 60만 원대가 매물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희망이 있다면 50만 원 넘어가면 이 자리 빈 공백 구간에서는 매물이 없으니까 지금 51만 원, 52만 원대면 충분히 55만 원까지는 한번 기다려볼 만하다. 그래서 굳이 지금 놓쳤으니까 지금 뭐 손절할 그런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빠르게 한다면 한 5% 정도 비중 확 실어가지고 55만 원 정도 오면 빨리 빠져나오는 전략도 좋은데, 만약 이분이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6개월이나 1년 정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보유 의견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타이밍을 못 맞춰서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기업 가치가 좋고 업황이 다시 사이클이 다시 돌아온다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효성 DS의 종목 문제는 없고 타이밍이 문제 없고 지금은 기다리셔도 되니까, 굳이 45만 원, 43만 원만 안 무너진다면 보유하셨다가 55만 원 이상에서 수익 내고 빠져나오자, 보유하시는 전략 제시합니다. 네. 게시판에도 사연을 보니까 수기님께서는 96만 원 정상을 갔다 오셨나 봐요. 그래서 아마 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장타 탈출하고 싶다라는 소망 남겨주셨는데, 내가 이게 더 견딜 수 있는지 아니면 빨리 탈출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선택지는 저희 수기님께 넘겨드렸거든요. 저희 전문가님의 시각 잘 확인해 주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 종목에 대한 더 인내심과 시간 투자가 가능한가, 그거 잘 판단하셔가지고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일찍 출석을 하시면 종목 진단 채택 확률 높아진다는 거, 네, 러브스그님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저 이명재님 모셔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종목 올라와가지고 궁금하거든요. 저도 네오이뮤텍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8,100원이시고 20%이신데 다행히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6,000원 갔던 주식이기 때문에요. 반토막이 더 낮고 사실 뭐 바이오라는 거는 실적이나 뭐 밸류 매력보다는 일단은 모멘텀에 기댈 게 있느냐, 네, 기대할 게 있느냐가 우선 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지 좀 점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사실 이제 면역 항암제 또 블록버스터급의 바이오 신약이라든가 시밀러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돼 있다 하면은 프리미엄이 좀 많죠. 멀티플이 많이 좀 들어가 있는데 동사는 사실은 대주가 제넥신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차세대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는 T세포 중심이라 그러니까 이 생명공학 관련해서는 사실은 특례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꺼내놓을 건 없어요. 이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뭐 기술 수출이라든가 뭐 성과물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열심히 연구 개발하고 또 과정이니까 힘든 자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가를 보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까지는 프리미엄을 많이 줬어요. 그러나 2020년 코로나 국면에 들어오면서부터 웬만해가지고 뭐 1조 수출했다 끔찍도 안 합니다. 6천억, 3천억 기수출해봐야 꿈쩍도 안 하거든요. 학습 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힘이 들 것 같은데요. 자본금 규모를 한번 보죠. 뭐. 네오이뮤텍의 자본금 규모를 보니까 자그마하네요. 강소기업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뭐 이런 회사들은 꺼내놓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좀 불어서 테마가 좀 형성되면 뭐 바이오 신약에서 누가 크게 수출했는데 예전에 이제 2020년도 201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뭐 한미약품이 수출한다 하더라 뭐 이런 주가가 엄청나게 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꿈쩍 안 합니다. 지금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뭐 증권사들 보니까 매수 주체는 개인하고 에윈인데 에윈 비중이 10% 정도도 안 되거든요.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 그럼 뭔가 좀 꺼내놔야 되는데 꺼내놓을 만한 내용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차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지금 상장하면서부터 쭉 빠졌습니다. 거기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소문만 요란했지 별로 재미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종목도 바이오 종목에 차세대 면역 항암제라는 것 때문에 프리미엄을 많이 줄 것 같은데 주가가 너무 좀 과도하게 책정되는 공모가 때문에 계속적으로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이미 빠졌다고 봅니다. 이미 16,000원에서 보면 장장 1년 이상, 그죠? 지금 3월이니까 1년 이상 빠졌잖아요. 저점이 6,190원이었네요. 그러면 공모하고 나서 뭐 시세도 별로 준 거 없이 계속 빠졌으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주봉에서나 월봉에서 보면은 빨간 양봉이 나오면 이게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연속성을 못 가지고 바로 음봉이 진행되는데 빨간 양봉이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근데 바로 옆구리에 붙인 음봉이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이 종목은 상승하기는 좀 힘들고 추세적 하락 구간이 들어왔으니 아래쪽 지지 기반이 약하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저점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121선, 이거 까만선 보일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먹을 수 있는 자리는 역배열보다는 정배열이 좋아요. 잘난 척하고 뭐 역배열에서 수익이 많이 난다 그러지만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이 좀 받침이 될 때 중요하고 이게 121선이 무너지면은 이게 121선이 한 달이 21일이니까요. 6개월이거든요. 6개월의 공든탑이 무너진 자리에서 들어 올려봐야 보통 보면 이 121선 중심으로 보면 거의 오르고 내리는 폭이 비슷해요. 길이도 그렇고 추세 길이가 비슷한데 지금 보면은 6,190원은 좀 과도하게 빠졌단 분이지 사실 뭐 펀더멘탈 상에 뭐 자산의 가치가 믿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뭐 비교할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이 기술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동사가 뭔가 임상시험에서의 차세대 면역 항암제로서 요거는 글로벌 신약이 될 만하다. 블록버스터급이다. 이런 게 나와주면 주가 확 바뀌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 기술 들어갑니다. 8,100원에 샀으니까 그렇게 뭐 많은 손실이 발생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떨어지는 걸 사신 것 같습니다. 예, 모르죠. 뭐 8,000원에 사가지고 수익이 났다가 못 팔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8,000원, 9,000원 여기서 보면 이 자리는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술이 안 걸려 있습니다. 이런 자리, 이격이 무너진 자리는 기술을 몰라도 사시면 안 돼요. 네, 이런 자리고. 지금 여기 밑에서 보면 보조지표상으로 보면은 MACD 오일실러이트 자체가 지금 중간에 틀었다 놨다 하죠. 이 자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6,190원이고 7,000원인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지금 올라갔잖아요. 여기 자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 자리는요 7,200원대 그 근처거든요. 이 자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보유하신다면 충분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물이 가장 많은 자리 일봉선상에서는 9,000원과 10,000원 차이거든요.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제가 잡아봐도 121선에 안착시켜 놓고 삼성 추세대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매물이 제일 많은 자리는 12,000원 근방이고 그 다음에 자리는 10,000원에서 9,500원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욕심난다면 지금 8,100원에 샀으니까 9,000원에서 9,500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자리에서 한번 빠져나오는 저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오 신약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프리미엄이 안 줘요. 보통 보면은 프리미엄을 준다 그러면은 보통 퍼로 본다면 30에서 50대를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고피에 대해서는 버블을 지금 싹 없애는 중이거든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네오 이뮤텍이라는 회사의 면역 항암제 기술은 좋아. 그것은 앞으로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아직 성과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물려있는 친구들은 올라오면 어떻게 하든지 팔라 그러니까 안테나 바짝 쌓고 동사에서 나오는 무슨 이슈거리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임상의 결과가 나오거든 자세히 들어봤다가 거기에 맞춰서 끌고 가는 자리고 당장은 좀 힘들다. 그러나 멀리 본다면 동사의 기술력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저는 9,500원까지 8,500원, 9,500원 요 정도 사이에서는 한번 빠져나가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저는 보고 있고 충분히 가격 기간 조정은 끝났다.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제가 또 마음이 급했습니다. 나레나노텍 한번 볼까요? 이거는 뜨끈뜨끈했거든요. 지금 상장한 지 한 달 조금 지냈는데 태백 주목나무님께서 잘 보고 계시다고 하세요. 12,700원에 20%인데 상장 때부터 지켜보셨고 오늘 더 담으셨군요. 오늘 추가 매수가 돼가지고 20%입니다. 그런데 더 사고 싶다고 하세요. 조금 더 사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회사인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주가도 많이 내려갔고요 하셨는데 공모가보다 지금 많이 낮은데요. 가격이 12,700원 나오면서 17,500원 당시보다는 가격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사실 신규 상장주 매매가 조금 까탈스럽잖아요. 전문가님. 미래 성장성 있는 종목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좀 까다롭긴 한데 이 동종목 선택은 정말 잘했어요. 선택은 잘했고 사실 이제 LCD, OLED 쪽으로 본다면 아무리 이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LCD 쪽은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에 다 물려줬잖아요. 그쪽 기술에 대해서는 이 레드오션이니까 먹을 게 별로 없다고 보고 그쪽에 넘겨줬다 보면 OLED 쪽이 이제 대세인데 동사는 LCD, OLED 다 합니다. 특히 이제 후방 산업 쪽에 디스플레이 쪽 포토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코팅 기술이 대단히 좋은 잉크젯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마진이 상당히 높아요. 자, 이 종목 하여간 선정은 잘했고, 제가 볼 때는 재무적으로도 문제 없고, 2021년 실적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으니까, 일단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EPS가 한 1,6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해. 그러면 지금 12,700원이잖아요. 잘 샀어요, 20%니까.
네, 조금 더 빠진다면 비중을 뭐 30%까지 채워두었는데 변동성 구간이니까 20% 정도가 딱 좋다 말씀드리고 이 종목은 일봉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뭐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연간으로 월봉으로 볼 게 없네요. 그래서 주봉과 일봉으로 보면은 바닥권인데요. 자, 21선보다는요 60수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는 이 종목은 이격상으로 보면 지금 100 근처에 가 있잖아요. 그죠? 요 근처에 가 있는데 잘 치워야 됩니다.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공모하고 나서 별로 먹어주지도 않고 계속 빠졌기 때문에 거의 다 보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잔뜩 물려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요 중간에 요 빨간색 보이죠? 요거는 이슈, 뉴스거리만 나올 때마다 동 종목은 OLED 관련해서 뭐 지금 아마 소니하고 또 퀀텀단 얘기 나오는 OLED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가격은 소니보다 훨씬 더 싸고 또 색상이라든가 모든 기술력은 우리가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OLED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지면서 동사도 그런 부분의 수혜는 예상된다. 저는 일단 12,700원대는 아래서는 12,000원이든 11,650원 저점이든 매수 관점에서 비중 확대 의견 제시하고 지금은 강력 보유하면서 14,000원 조금 멀리 본다면 15,000원도 가능하니까 6개월 또는 1년 이상 보유하셔도 좋다. 강력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네, 초긍정적인 투자 의견 받아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까지 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IPO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안 좋죠. 냉랭합니다. 얼마 전에 보르노인가요? 그것도 상장 취소했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물색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점 잘 찍으셨고 이 종목의 비중 더 담아도 괜찮다라는 의견 나왔기 때문에 넉넉하게 실으셔가지고 수익 한번 시원하게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신 게 너무 높은 점수를 드릴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리 시장이 흔들리고 부실해도 내 종목에 대한 자신감만 있다면은 충분히 스트레스 덜 받고 견딜 수 있다라는 거 저희 또 시청자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도 느끼게 됩니다. 앞서 진단 받으셨던 이명재님께서도 진단 감사합니다 하고 저희 부장 전문가님께 인사 남겨주셨어요. 저희 게으른 투자자님께서는 수세가 무너진 것을 싸다고 착각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너무나 저희 투자자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네, 이 착각을 하고 계시다면 하지만 문제가 되겠죠. 네, 오래 착각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실수했나 싶으실 때는 빨리 방향을 턴하셔야 되잖아요. 저희 진단쇼 언제든지 12시에 오픈되어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시간 관계상 또 많은 종목 못 도와드려가지고 내일로 기회를 좀 넘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내일도 많이 찾아주세요. 저희 진단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남은 시간도 대응 잘하세요. 네, 고맙습니다.